우리 혹시 몸이 안 좋아? 요즘에 좀 이제 환절기기도 하고 코로나가 좀 또 심해지고 있으니까 항상 좀 관리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은요. 자, 날선 유형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08쪽이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유형부터 해서 이제 기본 유형부터 유명한 시험 문제까지 한번 쭉 살펴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순열을 한번 저희가 도구처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위에 있는 54번 문제 있잖아요. 자, 54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54, 55, 56. 자, 사실 여기 있는 네 문제는 어쩌면 유형 11번은요, 가장 기본 유형이야. 자, 유형 11번에다가 필기 하나 자면, 이 유형 11번은요, 가장 기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컨셉이라던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순수하게 그냥 수녀를 딱 쓸만한 그런 상황들이거든. 자, 한번 54번부터 이 네 문제 한번 쭉 풀어볼 건데, 일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아까 잠깐 해봤는데 수녀는요 언제 쓴다고? 첫 번째 전체가 나올 겁니다. 뭔가 전체가 있고 두 번째 뭔가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뽑기란 말이 꼭 없더라도 뭔가 이제 뽑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뭔가 순서가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보통 대표적으로 뭐 일렬로 배열한다. 일렬로 문제인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네 문제 한번 해볼 시간 30초만 드릴게요. 가장 기본 문제니까. 요 네 문제는 아까 앞장에 제일 처음에 있던 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아까 거기서는 기호로만 표현해봤잖아. 이번에는 계산까지 할 겁니다. 경우의 수를 구해보셔야 되니까. 여러분 정답 쓸 때는요 실제로 계산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하나면은 좀 들어오기 힘드니까 자, 두 개씩 끊어서 같이 볼게요. 자, 54번부터 한번. 자, 그럼 시간이 많지가 않아. 오늘 다 끝내고 싶으니까 자, 템포 따라오세요. 자, 54번은요. 자, 요 상황.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 상황은요. 소미야. 자, 일단은 자, 혹시 기호로 표현할 수 있을까? 기호로 표현 볼까요? 그럼 여기에 5P3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냐는 거야. 쓸 수 있죠. 왜? 5명 중에서 3명을 뽑잖아. 그리고 일렬로 배열한단 말은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5P3을 쓰면 되고, 이번 문제는 계산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죠? 계산은요 5부터 시작해서 3개까지만 계산해 보시면 총 60까지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자, 밑에 있는 55번 아까 제가 앞장에 잠깐 소개드렸죠? 조합과 비교하면서. 혹시 이 문제는요 동진아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 6P 맞나요? 그렇죠? 6명 중에서 자 뽑는다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뽑는다는 거니까 2명을 뽑는 거잖아. 근데 이번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장과 총무는 바뀌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P2가 되고 계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30까지다.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56번도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 네 문제가 가장 대표 문제라는 거예요. 자, 56번 문제는요. 혹시 아연아, 이거 기호로 바꾸면 어쩔 줄 아세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P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간단하게 6팩토리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6명의 학생을 일렬로 그냥 배열해라. 자, 그럼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이제 이 별표의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앞으로 제가 이제 요 다음 문제부터 가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어떤 말? 그냥 어쩌면 앞으로, 자, 어떤 별표냐면, 제가 앞으로 그냥 배열해라. 그냥 배열해라. 이런 말을 딱 하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팩토리얼을 씁니다. 이걸 그냥 좀 따로 외울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승우한테 4명 배열해봐. 이러면 기호로 뭐라고요? 4명 배열해봐. 기호로 뭐라고요? 4 팩토리얼이라고 하겠다고요. 다시 예를 들어 동진아 10명 배열할 거야. 기호로 뭐라고요? 10.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자, 앞으로 이거는요, 제가 앞으로 이제 전략을 쓰는 중간중간에 그냥 배열해라 이런 말을 딱 쓸 때는 앞으로 팩토리얼 붙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별표입니다. 많이 쓸 겁니다. 다시 밑에 있는 57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개의 관광지를 한 번씩 방문하는 일정을 잡을 건데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냐. 이 경우도 과연 팩토리얼, 그러니까 P를 쓸 수 있는지. 자, 전체는요, 관광지가 4개니까 4개라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뽑는다는 말은 없지만 이 말 보이세요? 한 번씩 방문을 다 하는 일정이니까 사실상 일이나 몇 개를 뽑은 거야. 얘도. 자, 4개를 뽑은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4개의 관광지를 갈 건데 4개를 다 뽑았던 얘기잖아. 그리고 자, 여러분들 관광 일정은요, 소미야,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가 안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수원 화성 먼저 갔다가 경복궁 가는 거랑 경복궁을 갔다가 화성 가는 건 같은 건가? 어디랑? 당연히 또 다른 거예요. 일정은 당연히 순서가 중요하잖아. 그럼 같은 데를 가도 어디를 먼저 가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자, 이것도 순열 문제라고요. 여기를 공부할 때 항상 마음속에 순서란 말을 꼭 떠올리셔야 돼요. 물론 이번 숙제는 순열이니까 순서가 중요하겠지. P를 쓰겠지만 나중에 시험 때 쏙 들어맞을 거야. 둘 다 배웠어. 시험 문제. 내가 판단해야 돼. 그 판단 기준은 순서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순서가 중요하면 P를 쓰는 거고 안 중요하면 C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뻔해. 유명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 매번 나오잖아요. 외우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고요. 지금부터 유형 12번부터 해서 유명한 이제 유형 문제라 부를게요. 순열 관련 문제 중에서도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뭐 예를 들어 색칠하기 문제는 이렇게 해라, 길찾기는 저렇게 해라,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위에 제목 보이세요? 제한 조건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고백하자면 옛날에는 이 말이 좀 싫었다가 요즘대로 드는 생각하는 이 말을 대체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제 밑에 문제를 보시면 어쩌면 제한이란 말 빼고 그냥 조건이 나와. 그러니까 위에처럼 단순하게 배열하라가 아니라 다 배열할 건데 뭐 조건이 나와요.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자, 이런 조건이 나오는 문제니 하나 필기해볼까? 자, 기본 전략은 뭐냐면요. 기본 전략은 참고로 이 문제는요, 중학교 때 나옵니다. 아마 보시면 좀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자. 그냥 이게 다예요. 정말이야. 이 말이 뭔지는 제가 문제를 푸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나는 정말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시키는 할게요. 자, 다시. 자, 한번 예를 들어 58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시범을 좀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시행을 잘 볼게요. 5명의 학생이 있는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뽑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다? 이 문제는 순열 문제구나. 일단은 이게 순열 문제라는 냄새가 나셔야 돼요.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 콕콕콕 집어주면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그냥 대표 3명이 아니라고요. 자, 이거 되게 민감해져야 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자, 58번입니다. 뽑을 건데 자, 위에서는 여기까지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가 문제였으면 정답은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조건 나와.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소개드려 볼까요? 일단 어제 여러분들 뭐 회장, 뭐 부회장, 총무 한 명씩 뭐 누구 나올 거 아니야. 뭐 A, C, D 뭐 이렇게. 근데 자, 58번 문제는요. 조건이 뭐다? A가 뭐가 되라? 총무가 되라.
시키는 게 A가 총무가 되는 거잖아. 뭐 하자고요? 이거 어떠세요? 이 자리는 이미 결정이 끝난 거야. A 넣으세요. 이해돼? 그러니까 제한 조건은 전략이 별게 아니라 시키는 걸 하면 돼. 이렇게 A 넣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만? 요 나머지 두 개만 세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두 개만. 혹시 여기를요. 자, 소미야. 여기를 세보시면 혹시 정답 기호로 뭘 것 같아요? 이제. 자, 원래는 OP3이었잖아. 얘 정답 뭘로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체가 5명이었잖아. 이거 쓸 때 5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왜? A는 이미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중복이 안 될 겁니다. 우리 학교에 막 제가 총무이자 반장이자 부반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엄밀히 말하면 써줘야 돼, 이런 것도 위에. 근데 이제 그 정도 상식으로 받아들일게요. 즉 전체가 이제 A가 빠졌다는 거지. A를 빼셔야 돼요. 요새 때는. 그럼 4명 중에서 몇 명? 여기가 두 자리인데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요게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차이점 이해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런 보정들을 좀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유형 문제야. 도구를 쓰긴 쓸 건데 약간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혹시 59번 풀 수 있겠어? 이런 느낌으로. 그럼 꼭 뽑히라는 문제가 있으면 59번 문제. 얘 뽑지 말라는 문제 있을 거 아니야. 뽑지 마. 그럼 어떻게 하면 볼까? 뽑지 말라는 문제. 자, 혹시 혜린아, 뽑지 말라는 문제는 혹시 기호로 쓰면 정답 뭘 것 같아요? 잘하네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해볼게요. 이번 문제는 A가 찍힌 거야. 이거 얘 뽑으면 안 되는데요. 자, 뽑지 마. 뽑지 마의 전략은 시키는 대로 하자. 그냥 전체에서 빼세요. 자, 그러니까 A를 아예 빼, 그냥. 나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빼면 안 뽑히잖아. 즉, 전체를 4명으로 보라고요. 즉, 4명 중에서 동진아, 몇 명 뽑으시는데? 3명 이제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자는 거야.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 계산 기호만 이제 쓸게요. 계산을 넘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돼? 밑에 있는 60번 대봐. 그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어떤 스타일로 시키는 걸 하자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60번 대봐. 이번 문제는 B가 회장, D가 총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 B가 회장, D가 총무. 그럼 몇 가지가 생길까요? 요걸 앞으로 제가 제한 조건이라고 볼게요. 사실 제한 조건이라고 되게 폭넓은 말이니까 시키는 거 하면 돼요. 뭐 어디 가라, 너가 하면 돼, 거기다가. 자, 해볼게요. 자, B가 회장, B 회장 시켜 그러면. D가 총무. 그러니까 이미 내정자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나 얘만 세면 되거든. 얘 혹시 기호로 치면 몇 가지예요? P 3? 여기는 셋잖아. 요 한 자리 남았으니까 3P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죠?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와? 실제로 3가지 남았잖아. BD 빼고 A, C, E 3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3가지 나오죠. 그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한 조건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위에 올라가서 한번 더 해봐. 뭐 오래 안 걸리잖아. 61번부터 63번까지. 뭐 이제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스타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뭐다? 시키는 거 하세요. 이런 그림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또 많이 써. 제가 이런 칸을 좀 좋아해요. 여기 풀 때는. 이런 칸도 좀 그려서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숙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오래 안 걸려. 그냥 하나 푸는데 그냥 금방 풀어요. 뭐 세는 거니까 그냥.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순열이랑 도구를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순열을 쓰는 거예요. 특히 뭔가 일렬로 배열한다. 보통 대표 문제가 일렬로 배열 문제예요. 가장 대표 문제가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순열과 조합 비교하실 건데 근데 생각보다 비교 어렵지 않아. 그냥 이제 순서.
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는 5명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자, 이거를 만족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5명이니까 제가 5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일렬로 배열한다는 거는 암묵적으로 어쩌면 맨 앞이 있고 맨 뒤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구분이 되는 상황이니까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첫 번째, A가 맨 앞에 보여요. 그럼 여기에 A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들어왔고 나머지 4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지. 자, 아까 제가 왼쪽에 별 붙인 게 있어요. 자, 그냥 배열한다. 그럼 아연아, 그냥 배열하는 거 몇 가지일까요? 요게 이제 4가지가 아니라 4팩토리얼 가지입니다. 자, 써먹을게요. 근데 4명, 여러분 4가지 아니에요. 당연히 배열하는 거 4P4잖아. 4명을 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24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냥 배열이라 그러면 팩토리얼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62번 문제. P가, 이번에는 P가, 요건 지울게요. 또 쓰기 힘드니까. 자, B가 맨 뒤에 오고, 뒤에 넣으세요. E가 맨 앞에 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저희는요, 여기만 세면 되거든요. 혹시 여기는 동진아 몇 가지일까요? 기호로 쓰면 몇 가지라고요? 요게 이제 앞으로 제가 배열해라 팩토리얼 쓰자고요. 6가지입니다. 이해돼? 이런 식으로 6가지 조합이 생긴다는 거지. 한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63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세 번째 오래요. 세 번째에 넣으시라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나머지만 세면 돼요. 나머지만. 자, 이거 혹시 솜이야 몇 가지일까? 기호로 말하면. 요것도 4팩토리얼인가요? 사실 얘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위치만 달라진 건 어차피 개수 똑같잖아요. 그럼 이해돼? 이런 게 이제 제한 조건이라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자, 바로 밑에 있는 그 다음 역입니다. 요게 아까 동진이가 질문한 제가 이 말했죠. 약간 아쉽다. 위치가.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아마 지난 시간 숙제에서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다? 사실 이 문제는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의 수로도 풀 수가 있고 실제로 순열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64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자, 요게 앞으로 이제 또 저희가 많이 보게 돼. 저는 보통 이 문제를 자연수 만들기라고 불러요. 맨날 뭐 숫자 몇 개 가지고 뭐 3자리, 4자리, 뭐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연수 만들기 문제. 보통 자연수가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 근데 지난번 숙제에 잠깐 나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순열을 이용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경우의 수로. 자, 제가 2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릴 건데 저는 둘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다시 자 필기할게요. 자, 이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요 기본 전략이 어쩌면 뭐 사실 크게 2가지 부를까?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로도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우의 수로 몇 개 셀 수가 있어요. 혹은 2번째는 방금 배운 순열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제가 2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약간 이제 여기는 결론부터 말할까? 자, 이렇게 푸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게 순열 관련 내용이야, 원래는. 자연수라고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 2, 3을 만들어도 123이랑 당연히 321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잖아. 순열인데 이걸로 푸는 게 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워. 다시 예를 들어 이거는요, 쟤나 이제 둘 다 쉬워요.
근데 밑에 막 조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5의 배수, 2의 배수, 홀수, 짝수. 이게 분수가 어려워져 문제가. 수열로 푸는 게. 물론 보여는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64번입니다. 일단 먼저 위에서 시행부터 볼게요. 1부터 5까지 이거 체크 잘하세요. 이것도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시행 건드리는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 1부터 5까지 중에서 자 뭐 할 거다? 3장의 카드를 뽑아서 어쩌면 전체가 5인 거고 3개를 뽑는 거지.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를 만든다?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3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순열 쪽은 이 그림 그냥 맨날 그립니다. 칸 그려서 막 생긴 거.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풀이. 경우의 수로 푼다고 치면요. 경우의 수로. 이게 지난 시간 숙제인데 어떻게 푸는 거야? 자, 여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건데, 자, 하나 빼오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서로 다른. 저것도 이제 서로 다른 게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와요. 자, 다른 거라고 치면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여기나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1부터 5까지니까 몇 개예요? 5개죠. 시행을 잘 보세요. 다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동지라 몇 개예요? 서로 다른 시행을 잘 보세요. 4개죠.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거 3개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경우의 수스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얘를 이제 곱하는 게 맞겠죠. 한 세트니까.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 60까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풀이도 가능한데 두 번째 풀이 뭐? 그냥 오늘 배운 순열로도 풀 수 있어요. 자, 요거 혹시 기호로 바꿔볼까요? 전체가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잖아. 근데 자연수를 만드는 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5P3으로 쓰면 그냥 딱 나와요. 이게 5P3. 근데 얘를 계산한 게 얘잖아요. 실제로 이게 얘 계산이거든요. 5, 4, 3, 2. 그럼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밑에 65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아까 숙제에서 5의 배수, 이제 그런 것처럼 보통 자연수 만들기에는 특히나 하나 더 체크할 게 뭐다? 이런 키워드. 자, 위에 페이지 이어갈게요. 키워드별 전략을 암기하셔야 돼요. 키워드별 전략. 이 키워드라는 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짝수다, 홀수다, 지난 시간에 뭐 5의 배수다 등등등. 특히 여기는 자연수 관련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는지를 좀 아셔야지 이제 잘 피해 가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65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부터가 슬슬 순열을 쓰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조금 이제 물론 아예 못 쓰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경우의 수가 빠르다는 거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번 해봐. 자, 기본 전략은 이겁니다. 경우의 수를 선호하는데 물론 순열도 뭐 가능은 해요. 근데 이렇게 풀면 좀 어려워.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몇몇 문제가. 그리고 오른쪽에 필기야 마지막으로 키워드. 키워드들은 좀 이제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시간이 없네요. 좀 빨리 할게요. 자, 역시나 3자리 쓰고 위에 시행은 안 바뀌었어요. 5개 중에서 다른 걸로 3개를 뽑을 건데 이번 문제는 뭐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말 보이세요? 요게 지금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2의 배수 같은 말로 짝수거든요. 이게 이제 밑에는 홀수 나오는데 이게 짝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짝수가 언제 짝수인지 다들 아시죠? 자, 아이가 혹시 언제 짝수라고 부르지? 어쩌면? 뭐를 보고 판단해? 여러분 혹시 여기를 보통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1의 자리. 1의 자리를 보고 판단합니다. 즉 이게 짝수이려면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돼? 이 자리가 짝수일 때 짝수인 거 맞나요? 라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특히 자연수 관련 문제거든요. 아시겠죠? 자, 위에 1부터 5까지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누구누구? 그러니까 2랑 4 2개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해? 나머지는 뭔지 관심 없어요. 이 자리는 반드시 2 또는 4가 와야 돼.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제가 역시나 두 가지 풀이. 자, 경우의 수로 푸는 거 보여드리고 순열도 보여드릴게요. 자, 경우의 수로 푼다고 치면 보통 이런 경우는 봐봐. 자, 이런 경우는요. 여기를 먼저 세면 안 돼요. 자, 요런 조건인 경우는 조건을 항상 먼저 채워줘야 돼요. 즉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여기에 두 가지가 올 수 있겠죠. 2 또는 4 두 개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그럼 자, 여기는요, 혜린아,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제 몇 개? 3개일까요? 그럼 저희가 두 개라고 썼다고 해서 2랑 4 두 개를 쓴 게 아니잖아. 이 말 이해돼? 다시 두 개란 말은요, 2 또는 4가 지금 하나 들어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남은 게 몇 개니? 4개겠죠. 자, 그럼 잘 써야 돼. 우리가 지금 하나를 썼단 말이야. 그럼 남은 건 4개죠. 그 다음에 정진아, 여기는 몇 개 남았을까? 이렇게. 너네 지난 시간에 색칠하기랑 비슷해요. 잘 써야 됩니다. 이미 쓴 것들은 빼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는요, 정말이야. 그동안 수학을 잘했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여기를 좀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충만해 보면 되게 잘해요. 뭔가 막 그렇게 나 잘해. 그럼 어차피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초등학교에 나올 만한 IQ 테스트 문제 하시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IQ가 아니라 이런 순열이라는 도구를 써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산해 보시면 몇 가지 나온다? 24가지 조합이 나와요. 첫 번째 풀입니다. 두 번째 풀이는 자, 이걸 순열로 쓴다고 치면 여러분들 아까처럼 단순하게 5P3이 안 돼요. 일단은. 왜 그 5P3 안에는 짝수도 있지만 홀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좀 아까 뭔가 보정을 좀 해야 돼. 이렇게 풀 거면. 자, 순열풀입니다. 순열풀이도 순열로 굳이 풀 거면 적으세요. 어떻게 하자? 이 자리는 어쩌면 순열풀이도 그냥 2개라고 따로 세줘야 돼. 다시 이 자리도 그냥 2개라고 따로 셀게요. 이거는 어떤 순열로 커버가 힘들어. 대신에 이제 오른쪽을 셀 때 이 자리를 순열로 쓰자는 거예요. 뭐라 쓰면 돼? 4개 나왔잖아. 그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순열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실 같은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이런 식의 풀이로 가는 게 순열도 풀이야. 얘도 그나마 할만해. 근데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이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 보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세라고요. 훨씬 빠르겠다. 그래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홀수도 마찬가지겠죠. 홀짝은 뭐 비슷한 거니까. 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밑에 자, 67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별표 하나 칠게요. 이 문제 위에다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 또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이 자연수 문제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문제를 별표를 쳐요. 혹시 위에랑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어려운 문제의 포인트는 시행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예볼 자, 시행이 조건이 1부터 5가 아니라 0부터 5로 바뀝니다. 자, 특히 이 별표는요 0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자, 이 0이 포함된 경우는 하나 필기를 이어자면 주의를 하나 해야 됩니다. 자, 특히 자, 어디를 주의해야 돼? 자, 어디를? 그럼 혹시 이번 문제 세 자리 만드는 단순한 문제 조건도 없어요. 세 자리 만들어 보래요.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이거 혹시 세 자리인가요? 이건 2자릿수예요. 그치? 이거를 빼줘야 돼요.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0이 포함되는 순간 아까처럼 그냥 세버리면 이게 포함되면 틀려요. 이 문제가.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도와드리자면 첫 번째 역시나 경우의 수 쪽 풀이가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 풀이로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하자? 자, 그럼 이 경우는 셀 때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를 좀 잘 세야 돼. 여기를요, 동진하고 몇 개라고 해야 되게? 여기를 5개라고 해야 돼요, 이제. 6개가 아니야. 0이 못 들어와요. 이해돼? 그리고 자, 혹시 요 자리 소미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기억나? 이게 5개가 돼. 왜? 원래는 하나 줄어야 되는데 들어왔잖아. 근데
0이 들어오면서 이제 보통 이런 식의 그림 5, 5. 그 다음에 4개겠죠. 그러니까 기억나? 요거 중학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경우의 수로 세는 건데 0을 조시하세요. 그러니까 0이 있고 없고가 이 문제에 나름 차이가 있네요. 갑자기 0이 있는 거. 즉 곱해보시면 총 100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순열적 풀이를 좀 소개해드릴까요? 자, 순열적 풀이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순열적 풀이도 어렵다는 거야. 왜?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순열로 푼다고 치면 6P3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한다? 아니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게 전략이거든. 써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지금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들어있게 안 들어있게? 이게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이걸 빼주면 돼요. 그럼 우리 얼마 전에 그 제가 적어도란 말 한번 소개한 적이 적어도. 이제 다른 책에 보면 적어도란 말이 나와.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 약간 적어도스럽게 전체에서 얘를 빼줘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들어있단 말이야. 여러분 혹시 이거 여러분들 순위로 셀 수 있겠어요? 이게 아까 왼쪽에 제한 조건인데 0이 들어와 있잖아. 그쵸? 요거 몇 개일까? 혹시 알아? 얘 몇 개일 것 같아요? 5, P, 2개를 빼줘야 돼요. 순열로 풀 거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대빵 어렵죠? 선택은 너의 몫이야. 다시 이 문제를 순열로 풀려면 이제 약간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런 보정들을 막 요구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필요 없는 걸 빼주고 제한 조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풀 수 있으면 이거 괜찮아요. 순열. 근데 개인적으로 자연수 문제는 이게 훨씬 빨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빠르더라고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시간 관계상 얘랑 같은 문제니까 네 자릿수니까 뭐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죠.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가? 다음 장과. 자, 이제 여기 이제 순열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뭐 지금까지도 물론 유명한데 대빵 유명한 문제가 위에 제목에 써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도 중학교 때 잠깐 나와요. 이게 사실 나와.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는 왜 나오냐면 순열로 푸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를 경우에서 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중학생들의 의미가 어쩌면 원시인처럼 돌도끼가 던지는 거야. 사실 이게 약간 좀 뭐랄까 물론 좋은 풀이에요. 근데 약간의 도구를 안 쓰는 거지. 근데 이 풀이는 뭔가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잖아요. 도구를 쓰는 이런 풀이고. 지금부터 이번 문제는요. 자, 69번 문제. 시간 없으니까 바로 문제 볼게요. 이 문제입니다. 읽어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고 전략을 외우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전략을 아마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이 문제에다가 써낼게요. 자, 읽어보시면 이번 문제는 A, B, C, D 5명을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끝이 아니야. 조건이 나와요. 어떤 조건? 자, 여기 보시면 밑줄 그어볼래? 자, A랑 B가 이웃이라고 하냐고, 이웃. 혹시 여러분들 이웃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치면 네이버후드. 이웃이 뭐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말의 뜻부터 이해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일렬로 쓰면요. 이거 혹시 승우야 이웃 하나요? A랑 B? 여러분 혹시 이거 이웃 알고 아시죠? 사실 이웃하지 말라는 게 바로 오른쪽 문제예요. 사실 오른쪽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자, 얘는 지금 어쩌면 이웃 안 하는 상황이야. 그렇죠? 여기서 상황은 미리 말하고 갈게요. 오른쪽 문제가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어떤 상황이다? 자, 여기 쓸게요. 약간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이웃이란 말은 일단 이미지부터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프인 거지. 짝꿍. 자,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쓸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경우의 수로 노가다로 풀기 힘든 문제야. 되게 어려워요.
이거 다 세실 거거든, 일일이. 얘네가 또 어디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적으세요. 자, 요 이웃 관련 문제, 자, 요런 게 이웃이야. 요 문제의 전략입니다. 자, 한번 문제로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웃이란 말을 이해하시게 되면요. 이 상황이 뭔 줄 알아? 그럼 결국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딜 가도 항상 같이 있는 거지. 자, 거기서 착안해서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을요. 한 명처럼 취급을 합니다. 얘네들은 한 명입니다. 실제로 이웃 문제 전략은 이렇게 갑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자,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서 있다고 볼 수 있게요? 3명이요. 1명, 2명, 3명, 4명이 서 있는 거지. 이 4명을 먼저 배열을 할 겁니다. 자, 아까 배열한다. 팩토리얼 맞나요? 다시. 자, 이 4명이 서 있다고 치고 4명을 배열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얘네들이 어딜 가든 같이 갈 거 아니야? 어딜 가든. 그치? 자, 그런데 끝이 아니라 이 이웃은요, 추가적으로 보정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AB라고 썼거든요. 근데 혜린아, AB 말고 뭐도 가능하지? 지네끼리 바뀌는 것도 가능해요. 그게 몇 가지다? 그게 얘네들끼리 배열하는 2팩토리얼 2가지가 있어요. 사실 혹시 요 2팩은 뭔지 아시겠어요? 지네들끼리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합니다. 다시 이웃 관련 문제는 기본 전략이 뭐다? 이웃하는 그 덩어리 이웃하는 걸 한 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배열을 합니다. 4개를. 그리고 곱하기 추가 보정을 할 거예요. 뭐 지네들끼리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곱해주면 총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 물론 이제 계산까지 해보시면 되겠죠. 계산해보시면 24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푸는 흐름 한번 연습해볼게. 자, 밑에 있는 70번 문제 풀어봐.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웃한다.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얘를 한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하시고 곱하기 안에 거 보정합니다. 지네끼리 바뀌는 거 보정 안 해도 틀려요. 아시겠죠? 자, 이런 키워드별 전략을 다 암기하시라고요. 여기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모르는 키워드가 나오면 다 외우면 돼, 사실은. 이웃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모든 문제. 자, 70번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4명의 가족이 일렬로 세울 건데 부모님끼리는 이웃하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부모님이 계시고 아무튼 뭐 2명이 더 있는 거죠. 자, 부모님을 포함한 4명이니까 총 4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웃의 전략이 뭐라고? 첫 번째, 부모님을 한 명처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거니까. 자, 한 명처럼 보시면요. 여기에 3명이니까 3명이. 3명을 먼저 배열하시고 곱하기 부모님끼리 바뀌는 걸 보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만큼 12가지 경우세요. 실제로 배열해 보시면. 이해돼? 자, 밑에 있는 71번도 풀어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웃해라.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이웃 관련 문제.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마다 항상 가끔 정말 질문이 나와. 혹시 여러분 모음이 뭔지 아시죠? 혹시 모음이 누구 있어요? A? 이 여러분 모음 2개예요. 이렇게 2개. 가끔 또 모음을 몰라가지고 그럼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 둘끼리 이웃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라는 얘기야. 자, 한번 이거는 소미가 도와줄래? 그럼 혹시 얘 기호를 한번 적어 써볼까? 뭐라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돼? 그러니까 이웃하는 걸 한 개로 취급한 다음에 돌리시고요. 곱하기 고정하시는 거예요. 돌리는 건 팩토리얼입니다. 배열하는 거는. 아시겠죠? 자, 바로 오른쪽 가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자, 74번에 필기를 하고 싶은데, 고양이가 대빵 길게 누워있네. 자, 한번 필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기에 이제 원래 친구였다가 싸웠나봐. 자, 무슨 문제 나온다? 반대로 이웃하지 마. 자, 이웃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웃하지 마 문제는요. 자, 역시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일단 이웃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웃하지 마, 이웃하지 않는. 자, 어떤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잖아. 뭐 이런 느낌 맞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즉 말하자면 이렇게 A랑 B가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쓰냐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략을 세운다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쓰지? 자, 이거 어떠세요? 적으세요. 지금부터 이 문제에다가 설명드릴게요. 이웃하지 마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일단 이 두 친구를 먼저 좀 바깥으로 빼놓겠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은 자, 이웃하지 말라고 했잖아. 싸운 거예요. 잠깐 나가겠어. 자, 빼놓으시면요. 나머지 것들 보이세요? 첫 번째입니다. 얘네들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얘네들끼리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다시 얘네들을 먼저 배열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웃하지 마. 대상들은 빼놓으세요. 일단은 넣지 말고 얘네들을 먼저 배열하시면 3패까지 맞나요? 3패까지. 여기에다가 여러분 자 여기 친구들이 이제 어떤 느낌일까? 얘네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어디 사이사이에. 근데 자 이웃하지 않으려면요. 예를 들어 A, B가 이렇게 같이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A, B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C, D, E 사이사이에 공간 4개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4군데 중에서 핸드폰 좀. 자, 여기 4군데 중에서 2군데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 여기에 A, B라던가 이런 데 A, B. 자, 여기 있는 4군데 중에서 2군데에 배열을 하시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요 전략을 이해해 보세요. 요게 지금 이웃하지 마의 전략이에요. 다시 이웃하지 마 문제를 어떻게 하자고? 먼저 그 대상들을 빼놓는 겁니다. 싸웠잖아. 잠깐 서 있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 일단 배열을 돼요. 너네들 서 있어봐 일단은. 쫙 배열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 사이사이에 넣어주자는 거야. 얘네들. 이해돼? 여기가 4군데니까 자 말해볼게. 4군데 중에서 2군데를 뽑아서 거기다가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정말 잘하는 친구는 이 식을 말로 설명이 가능해요. 다시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 4군데 중에서 2군데에 넣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가거든요. 자, 여기 전략입니다. 자, 밑에 있는 75번 문제 한 번 더 해봐. 자, 이해를 해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